보시죠. 잡아가면서 자, 여기서부터 자, 쳐서 내려가는데 위에 거랑 좀 다르죠. 그죠? 깃털을 만들어 가면서 내려가죠. 그죠?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것 또한 패들입니다. 중간 채워주면서. 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방송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패들 이론에 대한 설명 이후 실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을 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요. 패들이 어렵게 좀 느끼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거창한 라인 같다. 새 깃털 모양이긴 한데 이걸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론 설명을 한 다음 공부판의 실기를 넘어가겠는데요. 엠보는 특히 연습이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엠보는 그래요. 다른 것도 그렇겠죠. 뭐 디자인도 그렇고 스킬도 그렇고. 근데 수지나 머신보다 습득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엠보거든요, 사실. 그렇다 보니 항상 이렇게 엠보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아무리 내가 엠보를 잘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되게 모델한테 했을 때 너무 예뻐. 근데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보면 나에 대한 만족도가 최고 낮다. 그 분포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엠보는 연습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렵다라는 그런 감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엠보를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면 날수록 빨리 할 수 있는 기법이 엠보고, 엠보를 하다가 수지를 넘어가면 답답해서 못하고, 또한 머신을 하게 되면, 머신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머신을 하게 되면 이 머신에 대한 또 기계에 대한 왠지 좀 불안감이라든지, 또 안 만졌었던 분들은, 엠보만 했던 분들은 또 머신에 대한 약간 거부 반응도 많고, 그리고 엠보를 못하면 반영구에 있어서 엠보를 못하면 이 모의 이 결에 대한 표현인데 못하면 괜히 약간 좀 반영구인으로서 주눅 들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을 좀 듣자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왜 과연 엠보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앞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수지는 여러 수천 개의 점으로 인해서 면을 채워지는 거다 보니까 정말 앞 조절만 잘하면 수지에 있어서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색 변화도 별로 없어요. 탈각률도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발색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도 이쁘고 완성도도 있고. 근데 엠보는 수지에 몇 천 개에 달하는 그런 점으로 요즘 면에 비하면 정말 이 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컬이 뭐 정말 빽빽하게 다 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넣는 편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 4, 50컬 정말 많이 넣어도 그 컴팩트 방법 빼고는, 컴팩트 이렇게 빽빽하게 메우는 엠보 중화를 하는 스킬 빼고는 거의, 그리고 뭐 좀 적게 넣으면 정말 뭐 한 30컬 처음에 그을 때 뭐 한 30, 40컬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자면 그냥 통상적으로 할 때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쪽 눈썹 그냥 한 10분이면 끝나잖아요. 디자인만 완벽하게 잡아 놓으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간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이 컬감에 있어서의 긴 라인에서 있어서 어디서 리스크가 있을지 몰라요. 한 컬이 잘 되면
다음 컬이 또 100%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또 눈두덩이 밑에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잘못 그어서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이 나중에 빠지거나 퍼지거나, 그럼 또 디자인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많은 리스크에 대한 분포도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또 작업이고, 그런 보완점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엠보는 정말 많은 연습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하셔야 되는 그런 기법이긴 합니다. 자, 엠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했었고요. 우리 엠보는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손을 떼지 않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모레 하면요, 매일매일 하는 거랑 완전 다를 수 있거든요. 하루 건너뛰었다고 내일 하게 되면 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며칠 쉬어야지 하고서 쉬다 보면 엠보 놓다 보면 좀 달라요. 그게 신기하죠, 그죠? 매일매일 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자, 앞머리 똑같아요. 제가 붓펜입니다. 붓펜은 본인의 앞 조절을 하기 위해, 연습하기 위해 좋은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붓펜으로 모의 형태를 만들어 봅니다. 전체 틀 짜고 디자인에 맞게끔 들어가고, 투선이나 수비선이나 상관없고요. 좀 간결한 선을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고 내려오고, 붓펜 하나 정도 있으면 이런 라인업 연습하시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세기도 들어가 봤다가, 그죠? 자, 그러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선, 그죠? 자, 이때부터 어떻게 페덜이라는 테크닉이 들어갑니다. 페덜 연결해서 내려오고, 자, 여기에서 내려오고 내려옵니다. 교차, 여기 안에서도 쑥 들어가서 교차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모이고, 다이지 않게 모여서, 모가 없는 부분은 좀 더 다져서 이 언더라인의 디자인을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없는 부분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놈손을 타서 라인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죠? 밑으로 쏠리겠죠? 좀 내려가도 되고, 다지면 않으면 됩니다. 그죠? 맞게끔 중간 맞춰주고, 내려서 언더 부분 어떻게? 언더 부분 내려주고, 디자인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가 없는 부분들은 채워줍니다. 채워주고, 또 윗선 잡아서 등선 타고 디자인 내려줍니다. 내려줘서 너무 긴 선이 싫어요. 그러면 끊었다가 살짝 다시 연결하셔도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디자인도 다시 잡아줍니다. 패들이 좋은 거는요, 디자인을 했더니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짧은 것 같아, 디자인이. 그럼 연장 가능한 것이 또 패들입니다. 이렇게 하죠. 희한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점이고 또 장점이기도 해요. 연장을 했잖아요, 이만큼을. 그죠? 연장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내려서 넣어주고, 자, 끝부분에서 디자인에 맞게끔 넣어서 채워주고, 꼬리 부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짧은 선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짧은 선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긴 장선도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엠보 칼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본인 역량에 따라서 두세 가지 쓰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오늘 기본 14 니드를 쓴다, 엠보. 그러면 21피도나 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9피도 들 수도 있어요. 세 가지를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컬을 또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붓펜으로 연습을 종이에 해보시는 것도
내 손의 앞을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컬의 라인을 그리고 힘 조절을 조절해서 연습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론적인 설명했고요. 고무판에다가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하실 때 같이 연습하시면서 제가 조금 빠르더라도 반복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보시면서 같이 연습해서 그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고무판에 조금 크게 직선 끝만 굴려서 끝부분만 살짝 실질적인 눈썹보다 좀 더 크게 그렸습니다. 좀 보시기 좀 편하시게요. 자, 오늘은 제가 니들을 14P 준비했고, 이렇게 좀 두꺼운 20P. 이것도 미리수가 25mm예요. 되게 단단하고 두꺼운 편이고요. 자,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18P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세 가지. 중간에 있는 18P 아주 지금 이 크기에서는 적당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넓은 것도 괜찮습니다. 연습할 때는 다양한 핀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칼이 닿는 그런 느낌이 고무판에서 어떻게 나는지 연습하실 때 비싸다고 한 가지 가지고 우리고 또 우리고 어제 썼던 니들 또 쓰고 하다 보면요, 칼 끝에 있는 이 다이는 이 날카로움의 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깝다고 계속 같은 걸로 연습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비싼 니들을 사지 말고 좀 싼 거 있죠, 막 100개 이렇게 뭉탱이로 벌크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셔갖고 하루에 눈썹 한 짝에 하나씩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고무판이 아무리 뭐 저도 최적의 좋은 최적으로 맞는 고무판을 제가 구해서 쓰고는 있지만 이게 이래봬도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좋은 걸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살성보다는 굉장히 질기고 이 칼끝에 마모가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계속 감 없이 이 라인이나 이 디자인이나 이런 테크닉 공부하기에는 좋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근데 이 칼끝에 닿이는 이 감을 자꾸 잃고 연습을 하시면 살에 데몬을 할 때는 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날카롭게 좋은 거, 새 걸로 항상 하시는 게 좋죠. 연습도 실전처럼. 자, 먼저 되직한 엠보 전용의 색소이고요. 여기에다가 솔루션 한 방울 넣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링크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이런 링크 같은 경우는 색소가 아니라 그냥 믹싱해서 윤활제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믹스를 합니다. 제형을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색소가 왜 안 들어갈까요? 피부에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원인을 찾아보면 뭐 깊이감, 앞 조절, 각도 조절, 자세 뭐 별게 다 나오는데요. 그것도 다 좋아. 근데 결국 이제 색소 제형에 있어서 안 맞는 경우들이 또 많더라고요. 부지기수 많고 찾지 못하는 경우는 색소를 꼭 의심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너무 되직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 다 만들었는데 쏟아져도 안 돼요. 적당한 제형 중요합니다. 면봉에 묻혔을 때 떨어지지 않은 정도
줄줄 흘러내리면 안 되겠죠? 이 정도.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라인을 쳐서 두께에 비해서 전체 길이감 보고 1 구간, 2 구간 최대한 맞추어서 눈으로 체킹한 다음 자꾸 맞춥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도 그랬죠. 눈이라고. 나의 눈이 계속 자로, 그러니까 자의 형태로 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갈 때까지 계속 굴리고 동굴리고 포물선 걷고 선 걷고 계속 손을 놀리지 말고. 자, 들어갑니다. 또 얘기하지만 니들에 있어서의 색에 묻혀지는 그 양은요, 우리가 피부로 들어갈 때 이렇게 막 푹 떠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메스가 아니잖아요. 그냥 엠보 니들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적당히 들어가는 깊이 선에서 끝부분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피가 칼칼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표현되는 정도니까 그냥 실리콘 반지에 이들이 손상 가지 않게끔 해서 끝만 살짝 묻혀 주셔도 되고, 난 도저히 이 컵에서 나 용납이 안 돼. 그러면 이 팔레트 같은 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실리콘 찍어서 끝만 묻혀서 하셔도 됩니다. 자, 잡고 앞쪽부터 처음부터 많은 테크닉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되, 제가 천천히 전체적인 간격을 그냥 일률적으로 뼈대서부터 잡으셔도 돼요. 부채꼴 형태로, 그죠? 부채꼴 형태로 일률적으로 전체 틀을 잡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언더선까지 그대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다 보면 이제 윗선 딱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비비 기본적인 기법을 할 때 그래도 되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채우면서 가도 되고. 자, 부족한 라인들 채워서 윗선 디자인 만들어주고, 윗선 디자인 만들어주고, 다시 만들어주고, 윗선 디자인 넣어주고. 그러면서 조금 내려가야겠죠, 이제부터는. 그죠? 중간 컬이지만 내려가서 모이는 지점까지. 전체 틀 나왔죠? 그리고 언더선 디자인 부족한 게 있으니까 떨어지면서 부족한 라인 채워줍니다. 그죠? 다 라인을 안 쓰잖아요. 잘 보시면 제가 칼에 색을 묻혀서 하나를 딱 그어보면요, 거의 중간에 있는 배 부분부터 앞쪽으로 당기면서 들어가죠. 색이 딱 낀 부분이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에서부터 앞쪽까지. 그죠? 확인이 티가 나죠? 바늘에서. 그러고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그어서 내려줍니다.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줘야죠. 그죠? 내려주면서 패들의 형태의 집을 만들었으면 교차해서 모이는 선으로 갑니다. 교차해서 모입니다. 많은 선을 안 넣어도 뭐가 많아 보이는 효과는요, 교차에서 있어요. 교차를 많이 하시고 겹치지 말고 떨어지면서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그리고 위에 또 집 하나 짓죠. 능선을 살짝 타고 내려와서 내려주고 내려주고, 자, 내려주고, 중간에 이제 메우셔도 되고, 뭐가 많으면 안 메우셔도 되고, 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살짝 그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집 지었죠? 세 번째 집 좀 큽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크기 때문에요. 니들을 좀 더 큰 걸 쓰셔도 됩니다. 내려주면서 모여지고, 전체 모여지는 선 중간에 틀 짜고, 천천히 언더선 재워주고, 없는 부분은 메워줍니다. 공판이니까 이렇게 많이 메우는데 첫 번째 할 때 이렇게까지 많이 메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제 마지막, 그죠? 이제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라인으로 모여지기는 하나 겹쳐서 리스크는 최대한 많이 없애는 게 좋습니다. 언더라인 넣어주고 끝에 내려서 부족한 부분은 좀 짧게 자르셔도 겹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넣어주고 윗선 잡아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더라도 여기 안이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색소가 금방금방 말라요. 이게 말라서 뭉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부족한 앞쪽 라인에서도 필요한 결의 표현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언더 부분도 부족한 거. 많이 이제 넣는다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채워넣고 짧게 넣고 언더 부분 짧은 선으로 부족한 거 메웁니다. 그런 다음 오일 오일로 한 두세 번 깨끗이 닦아서 보완할 데가 없나 한번 살펴보시면 디자인이 벗어났는지 아니면 디자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디자인 가드라인이 보이지 않는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저번 그 브레드 때도 약간 능선을 타면서 하면 디자인이 좀 더 뚜렷하게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패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이 능선을 타면서 가면 나중에 이 디자인이 무너지지 않고 이 가드라인이 디자인을 받쳐주기 때문에 완성도 있게 완성될 수 있고요. 언더 부분 같은 경우에도 패들이 보통 여기에서 아까 집마다 여기 다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집에서 모여지는데 모여지더라도 점처럼 모이지 않잖아요. 그죠? 약간 흩어지면서 모이는데 전체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형상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뭐가 있어서 이걸 채워주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고무판에서 보이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채워서, 아니면 좀 더 언더 라인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도 사이사이 그냥 짧은 선들을 넣어서, 이때부터는 긴 선, 중간선 필요 없어요. 정말 디자인 위주로 좀 더 메웠으면 좋겠고, 아니면 좀 명도 뭐 그라데이션 느낌? 그런 좀 약간 좀 더 강하게 짙게 그런 건 짧은 선으로 충분히 넣어서 표현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패들의 느낌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제 패들인데 표현이 좀 많이 좀 블링블링한 패들도 할 수 있습니다. 완만한 패들로 패들이기는 하나 그냥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그런 느낌의 패들이고요. 하나를 더 그리고 자, 디자인 하나 했으면 네, 색소가 좀 굳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좀 연습하는 중간에도 색소 넣고 솔루션을 다시 넣습니다. 한 방울 넣어서 굳어있는 제형도 다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 안 하고 그냥 연습인데 뭐 하고서 하시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겠죠. 네, 믹스하시고 연습하실 때 습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습관을 잡아놓고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넣을 거는 좀 약간 더 블링블링하게 잡고 조금 더 짧은 바늘을 쓰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 눈썹보다 크니까 지금 18p 이상 되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패들도 얼마든지 넓은 니들로 해도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그 니들은 굳이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투손으로 메우셔도 되죠. 기본적인 디자인 안에서 그 균형만 맞아 떨어진다면 어디서부터 내려갈 건지 선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 선 하나씩 넣어 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간 선 하나 넣어 주셔도 돼요. 자, 여기 앞쪽에서도 마찬가지. 규칙적인 선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규칙적인 선으로 계속 하나만 더 연습하시고 다음 걸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다양한 걸 많이 하니까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를 먼저 완전히 다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음 걸 넘어가시는 것도 좋죠. 일반적인 눈썹 균형을 좀 더 잡았죠. 조금 살짝 좀 더 곡선을 좀 더 많이 넣는, 그래도 디자인선은 완전하게 넣고요. 떨어지면서 잡아가면서 떨어지고, 그죠? 이 안에서부터 이제 이미 모여지는 라인들이 많고, 위에 했던 디자인 그 기법이 처음 잡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건 원터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것도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찾아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다 보면 자기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이때부터 그죠? 잡아가면서 자, 여기서부터 자, 쳐서 내려가는데 위에 거랑 좀 다르죠. 그죠? 깃털을 만들어 가면서 내려가죠. 그죠?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것 또한 패들입니다. 중간 채워주면서. 이게 집을 완벽하게 선을 그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경우는
날개를 만들어 가면서 엮어서 내려오죠.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기초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끝이 모여서 데미지를 입는 건 좀 더 덜하죠. 끝까지 언더 부분까지 만들어주고 부족한 라인 잡아주면서 메워주는. 자, 지워보면요, 좀 더 약간 깃털 모양의 페덜 느낌의 형태가 좀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같은 패들인데 좀 다른 느낌. 그죠? 거의 같지만 다르죠. 자, 보시다시피 이런 느낌.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디자인 좀 더 확고하게 채우고 싶고 테크닉도 좀 더 많이 넣고 싶다, 뭐가 뒤에 많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 모델에서는 사이사이 메워주기 때문에요. 이때부터는 그냥 메우기식,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많이 넣지는 않겠지만 연습할 때는 또 이렇게 메워보기도 하시고 짧은 선도 좀 많이 넣어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많이 해보시는 게 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같은 패들인데 다른 방식의 패들입니다. 두 가지 다 연습을 해 보십시오. 기초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거 해보시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의 패들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패들 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